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개미들이 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김사부입니다. 추한글은 제가 직접 쓴 거고요. 구독자님들 편히 들으시라고 목소리는 AI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수익 많이 내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흐름, 올 우리는 선거로 휴일이고 어제 미장은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이죠. 중국과 트러블이 좀 나는가 했더니 트럼프가 또 시진핑이랑 통화한다고 하면서 얼버무리는 모습입니다. 이에 미증시도 안 빠지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조정권에 진입한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서 좀 더 가서 신고를 도전할지 아니면 돌파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분명한 건 조정은 나올 건데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빠질 건덕지는 없다. 즉 큰 변동성이 나올 악재는 피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해야 할 것은 여전히 관세 협상은 진행은 되지만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 해서 트럼프도 잘 안 되니까 중간에 화를 내고 버럭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또 지금 쫄보 트럼프라고 놀림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는 지지율과로 밀접하기 때문에 협상 진전이 잘 안 되면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물론 뭔 짓을 해줘봐야 미천 다 드러나서 소용없는 거지만 시 때문에 장이 조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래야 싸게 사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갑작스럽게 협상 타결이 된다든가 하면 이때는 뉴스의 파차로 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관세 협상은 진행 중이고 결국엔 될 것이고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럽, 일본, 중국, 우리나라 등등이 모두 돈을 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 거죠. 해서 돈을 풀고 있는 가운데서는 인플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뭐더 할지라도 자산시장은 명목상으로라도 상승을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이에 우리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경도 크게 할 것이고 또 엊그제 금리 인하를 했고 또 원화 약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에 그렇다면 뭐 답은 뻔한 거죠. 증시는 등락과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우상향으로 간다 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부터는 조정이 나오면 빠지는 그건 기회일 뿐이고 또 지수보다는 섹터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수가 3천을 가던 5천을 가던 크게 중요치 않고요. 어떤 섹터 종목이 주도를 하면서 크게 갈 것이냐 또 내가 바로 그 주주를 사서 즐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누차 강조드리지만 대박을 먹으려면 길게 보유해서 크게 먹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싸게 사서 좀 올랐다가 팔지 말고 추세로 길게 가져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단타, 데이트레이딩이나 하면서 대박을 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수가 우상향을 할 때는 섹터 종목은 지수보다 몇 배 몇십 배수가 더 타고 실적 성장성이 있는 놈들만 재발굴해서 싸게 사서 길게 가더라면 주가는 등락을 줄지언정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몇 배, 열 배도 가는데 이렇게 수익을 내야 하는 거지. 단타, 데이트레이딩으로 찔끔 먹고 좋아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좋은 종목, 부업들을 싸게 잘 사서 길게 가져가 크게, 아주 크게 먹어서 대박을 내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것 아시고 무조건 제가 강조하는 대로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아래 나스닥, 코스피 차트를 보시고 향후 흐름을 이해하십시오. 나스닥, 일봉, 위 그림을 보시면 굵은 녹색선 61선이 상방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해서 이게 향후 상승 N자형으로 갈지 아니면 하락 N자형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는 상방으로 고개를 틀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조정이 들어올 차례긴 한데 주엉이 신고가를 도전하고 내려올지 아니면 이쯤에서 내려온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요.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앞으로는 이 61선이 생명선임을 아시고 이놈들도 빠지면 기회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코스피 일봉 1,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삼박수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럼 고점은 추세 상단인 2780 전후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오기는 할 것인데 이때 점은 61선을 중심을 잡고 이 점인지 아니면 추세 하단부까지 내려올 것인지인데 현재로선 하단부면 2300P인데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61선이 2550의 위치에 있는데 여기까지만 와줘도 아주 땡큐인데 올란가 모르겠습니다. 암튼 61선을 기준으로 가까워질수록 또 만에 하나 변수로 인해서 내려오면 기회일 뿐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코스피 일봉 2, 위 큰 그림에서 다시 세밀하게 보면 중요한 것은 전에 설명드렸듯이 굵은 녹색선 61선인데요. 구애를 살짝 들면서 상승 N자형 패턴으로 가려고 하죠. 해서 이 61선을 기준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한 번처럼 가느냐 아니면 좀 더 따져서 두 번처럼 가느냐 보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구도는 위 A처럼 추세 상단 2780을 터치를 하던 못 미치던 살짝 돌파를 하던 간에 조정을 주고 간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종목별 섹터 흐름, 지수는 지금부터는 조정을 주면 무조건 땡큐일 뿐이니 저감에서 대응하면 된다고 했죠. 또 왜 그런지도 설명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각국이 경기 방어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풀고 있기에 유동성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해서 앞으로 지수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걸 사서 수익을 내느냐 하는 건데 이것도 쉽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관세 전쟁 이후엔 당연히 실적 성장으로 가는 펀드멘탈장이 될 것이고요. 둘째는 새 정부가 들어 서면 새로운 정책이 나오겠죠. 이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섹터 종목입니다. 대선 전에는 후보들이 온갖 정책을 쏟아내지만 이슈와 기대감일 뿐인 테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발표하는 추진하는 정책은 실제 성장으로 가기 위한 것이기에 테마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잘 아셔야 하고요. 쉽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그 뒤엔 해당하는 섹터 종목이 대박을 준 거 잘 아시죠? 뭔 얘긴지 잘 아실 겁니다. 현재로서는 상법개정이 첫 번째지만 어제 금융주의 하락은 민주당 공약집에서 가장 핵심인 대량 분리과세가 빠졌다고 해서 빠진 건데요. 세금이 많으니 오너들이 배당은 안 주는 건데 분리과세를 해줘야 하는 건 기본인데 말입니다. 암튼
성장이 없는 우리로서는 우리 증시가 가야 할 방향과 희망은 상법 개정이 유일하기에 결국엔 간다라고 보시면 되니 이쪽은 지속적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 아시면 됩니다. 다만 완전한 상법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덜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겠죠. 해서 많이 오른 놈들은 무리하게 추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정부 출범 후 보통 23개월쯤에서 본격적인 정책을 발표를 할 것인데 이걸 잘 캐치해서 공략을 해서 반드시 대박을 먹어야 한다는 것 명심하고 계시면 됩니다. 글쎄요,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은 새 정부 들어서면 그 어떤 정부도 빠짐없이 강하게 추진했던 게 있는데 바로 중소, 벤처, 활성화입니다. 아마 이번 정부도 어김없을 거라 보는데요. 그럼 무슨 종목인지 답 나온 거죠. 이왕그면 답을 알려드린 겁니다. 아마 이것도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일 겁니다. 아직은 지켜보는 단계지만 차차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고 확실해지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싸게 매집을 시작할 것입니다. 매번 떠먹여주는 대박주인데 이번에도 당연히 먹어야겠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종목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대박을 주었다는 것 다시 한번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실적 성장의 펀드멘탈 장은 기본인 건데요. 어떤 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건데 중요한 건 이 반영이 돼서 많이 오른 걸 보느냐 아니면 바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걸 보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반천은 엊그제 수출 동향을 보면 혼자서만 잘 나왔죠. 그럼 참전은 당연히 봐야 하는 거고요. 지금 흐름은 아주 비빌거리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바닥만 박박 기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신소가 오면 날아갈 때도 올 겁니다. 또 그룹에서 유일하게 지배구 개선이 안 된 게 바로 삼성, 현대차인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빠르게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이란 것도 아셔야 하고요. 또 삼전도 밸류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조만간 장 조정이 좀 나오고 다시 갈 때는 이놈이 주도를 할 것이라 보는데요. 암튼 잘 사두시면 됩니다. 음식료는 지금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올 초에 가장 먼저 올라서 지금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또 추세도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또 지역 성장은 그 누구한테도 지지 않고 여전히 K프루는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하고요. 또 여전히 벨리라 싸서 상법 개정에도 교집합이 됩니다. 롯데웰푸드, 풀무원, 대상, 빙그레, 용심, 동원산업, 오리온, 만초 지금처럼 아무도 안 쳐다볼 때 또 줍줍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화장품도 계속해서 강조드린 건데 최근 아주 잘 가죠. 구험에서 조정이 나올 듯 하다가 신고가를 치고 가는 놈들이 최근에 동반으로 나오는데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경기 안 좋으니 돈 많이 드는 성능 대신 화장품을 쓰고 또 색조 화장을 많이 한다고 했죠. 바로 이게 작동이 되고 있는데 예상보다 더 강하다고 하네요. 저 이번에 알았는데 사람들이 경기 안 좋으니 화장품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화풀이성이 크다고 하네요. 해서 이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강한 거고요. 이는 미국에서도 우리의 올리브영과 같은 얼털피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해서 강조드린 대로 미국향은 기본이고 유럽향의 새로운 강자 그리고 중국 소비부양의 실적 호전은 덤이고요. 또 앞으로 대세는 초저가라고 했죠. 이 초저가가 얼털티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또 이 얼털티로 가기 위한 교두보가 바로 다이소 구요. 해서 지금 유럽향 비중이 가장 큰 APR 실리콘투가 강한 건 이런 이유에서도 또 이외에도 코스맥스, VT, 한우코나 등등 모두 강하고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이런 놈들은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건데요. 글쎄 여기서도 추세적으로 조방원처럼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이라도 사셔라 라고 저는 강조를 못 드립니다. 왜냐고요? 저희 전략은 잘 아시죠? 남들이 모르는 바닥에 있는 보석들을 주투해서 나중에 크게 터트려 대박을 내는 스타일이니까요. 지금은 언제든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변동성 박스권 장세라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이 대세, 강세장이라면 저도 저런 놈들 지금이라도 막 추격하고 따라잡으라고 했을 겁니다. 암튼 이들은 알아서들 매수하시면 될 것이고요. 저는 계속 강조드리듯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보석들이 있다고 했죠. 또 대세로 가는 초저가의 핵심주들 이들을 바닥에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고 또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들을 여전히 조정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 강조드립니다. 종목은 말씀은 못 드리고요. 뻔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대박나는 데는 턴어라운드가 최고죠. 한번 턴어라운드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하면 최소 35년은 주가가 상승한다 라는 것 남기하십시오. 암튼 화장품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지주사, 자산가치, 금융증권을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제 와서 지주사 저평가주 어쩌고 하면서 떠드는 거 보고 계시죠. 이들은 위에 선영처럼 가는 건 맞지만 선거 이후에는 좀 쉴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하고 또 배당 분리과세가 빠져있는 만큼 향후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하니 지금은 따라하지 마시고 향후 조정시에만 놀이 쳐야 함을 아시면 됩니다. 한한영주, 엔터, 미디어는 여전히 기대감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따라가는 거 아님을 아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충분한 조정이 올 때만 노려야 한다는 것 개인주는 계속해서 잘 봐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사실 지금도 여전히 애매한데요.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가 나오고 있어 잘 봐야 할 놈들이 나오네요. 말씀드린 대로 NC소프트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 커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뭔가 있어 보이죠. 조정 시에는 잘 노리시면 되겠고요. 크래프톤, 넷마블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 중국놈들이 무자로 올 건데요. 이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이 중에서 호텔주가 움직임이 있죠. 근데 지금은 다들 많이 올라서 추격할 건 아니고 조정시 봐야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는 안 본다라는 것 아시고 관련주는 알려드릴 것이니 조정시 보시면 됩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중구
HKL은 일본 관광객 수혜고요. 여기에 GSPNL 그리고 호텔신라인데요. 지금은 보시듯이 다들 올라서 21이나 61선 조정 시에 노려야 한다는 것 아시면 됩니다. 항공주는 환율 하락에 사실상 최대 수혜주인데 못 가죠. 이유는 환율이 펀드멘탈로 하락한 게 아니라서 그런 거다 했습니다. 항공주가 이런 이유에서 못 간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암튼 그래도 해먹을 게 없으면 한번 해먹을 순 있겠죠. 대한항공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카카오그룹이 움직임이 좋죠. 기관 수급도 좋고요. 새정부 수혜주가 분명히 맞고 펀드멘탈이 아니고 한탕 해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를 보시면 될 겁니다. 정차는 관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주가는 엄청 싸죠. 강조드렸듯이 부품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도시배 구조 개선에 대한 압박을 더 받겠죠. 모비스 그로리스만 쌀 때마다 사모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팁을 드리면 지금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에서 난리인데요. 배가 없어서 실어 나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 이에 현대그룹에서는 12년치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이에 해운주도 좋은데요. HMM 하나만 보면 되는 거죠. 사실 차트도 좋고 수급도 좋아서 이놈은 21선 넥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길게 추세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시재생은 우리나라 실정에는 안 맞지만 새 정부는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이에 이놈들은 끝난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단타로라도 계속해서 해먹을 가능성이 있으니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솔루션, HD현대에너지 솔루션 등등 재원주도 러우 전쟁이 끝나가고 있기에 잘 봐야 하는데요. HD현대건설기계, 전진건설로봇, 밥캣 등등 2조 수혜를 잘 만들어 가고 있네요. 원전은 앞으로도 잘 봐야 하는 건 분명한데 지금은 좀 더 가더라도 구경하는 거고요. 나중에 싸게 살 기회가 올 것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특히 원전의 글로벌 대장인 뉴스케일이 아주 강한데요. 이놈도 좀 더 갈 순 있지만 기술적으로 월봉에서 오파동이 끝자락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아예 끝자락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구점을 치면 상당 기간 가격 기한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에 이러면 우리 원전도 영향을 받겠죠. 끝없이 올라가는 주가는 없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방사는 여전히 강한데요. 최근에는 트럼프가 유럽에 이어 아시아 국가들도 방위비를 5%로 하라고 하면서 강한데요. 지금은 더 가던 말던 볼 필요 없는 겁니다. 조언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또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 주식의 진리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건설주도 SMR로 현건이가 사실상 혼자 올랐고 뒤로 GS건설과 삼성물산이 올랐는데요. 지금은 당연히 볼 필요가 없는 거겠죠. 충분히 빠져야 합니다. 바이오는 공매도가 엄청난데도 2차 전지가 못 가니 코닥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움직이는데요. 단 각계전투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셔야 하고 또 단타 매매로만 한정해서 공략해야 함을 아셔야 합니다. 올릭스를 추천해드리고 고수익이죠. 넥라인 잡고 신고가 노려보면 되겠고요. 제약주는 돈 잘 벌고 싸고 좋기는 한데 여전히 답보 상태죠. 이건 좀 더 지켜보고 모멘텀이나 방향성이 나오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굳이 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매수 우선순위가 뭔지 딱 보면 잘 아실 것이니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문제 없을 거고요.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이 어떤 구도로 바뀌는지 잘 살펴보고 혹시라도 변수나 흐름이 나타나면 누구보다도 먼저 캐치해서 알려드릴 것이니 잘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남은 휴일 저녁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제 전략과 추천주 밖은 지옥 불구덩이임을 아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